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건강과 질병의 통로, 위와 장을 지키는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최근에 이제 장염 환자들, 위염 환자들, 특히 위염 중에는 소화불량 환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대가 가진 스트레스를 우리 몸이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보이는데요.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건강 기능이 안 좋아질 때 가장 타격받는 기관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호흡기죠. 자, 그래서 감기나 비염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기관지염. 두 번째가 장염인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위생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호흡기 환자가 줄어든 반면에 장염 환자가 굉장히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면역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고 많은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서 가슴이 아픈데요. 근데 이 위와 장이 고장나기 시작하면 단순히 소화불량, 장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면역세포의 기지, 에너지 공급의 기지인 위와 장의 문제로 인해서 치명적인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만성염증, 만성통증, 만성피로는 소화기에서 그 씨앗을 틔우기 시작했다가 뿌리도 소화기 쪽에서 문제가 되면서 지속이 됩니다. 염증의 통로이죠. 수많은 음식물들을 섭취할 때 본의 아니게 따라오는 많은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노폐물, 세균, 바이러스, 첨가물, 뭐 여러 가지 환경호르몬. 근데 이 부분을 우리 소화기 쪽에서 걸러내 주어야 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만 잘 흡수하고 나머지는 잘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가 않죠.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우리 몸의 만성염증의 통로로서 영양분이 들어오는 필수적인 통로이지만 염증의 통로로서도 작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에 많은 기능들이 있죠. 신체 기능이 떨어질 때 가장 타격받는 기관 자체가 소화기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몸에 어떤 기능이 떨어졌을 때 소화불량이 먼저 오거나 속이 쓰린 증상이 오거나 위식도 역류가 오거나 장염이 오거나 장누수 증후군이 오는 이유가 그런 데서 비롯됩니다. 대부분 이제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소화불량부터 먼저 오거든요. 근데 이거 현대인의 환경을 잘 보셔야 돼요. 대기오염, 해양오염, 토양오염 공통적으로 소화기 쪽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소화기 증상이 많은가를 잘 살펴봤더니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음식을 먹는 걸로 해소를 시키는 경우가 많죠. 가연된 음식 섭취, 가연된 영양소로 인해서 우리 소화기 쪽에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힘 역시 소화기에서 옵니다. 몸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한 자연이 준 음식들을 먹는다면 그게 또 회복의 동력이 마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화기, 위와 장을 잘 보호하고 사수해야 되는 임무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와 장을 보호하는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진짜 음식을 먹으라는 거죠. 진짜 음식. 그럼 가짜 음식은 뭘까요? 너무 많이 정제된 음식, 첨가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음식, 맛이 좋거나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가공이 너무 많이 되는 음식들, 우리의 미각, 자극적 미각, 짠맛, 단맛을 극대화시켜서 도파민이라는 성분은 주지만 위와 장에는 굉장히 부담을 주는 가짜 음식들을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가짜 음식이 아닌 진짜 음식 뭘까요? 자연으로부터 온 음식들이죠. 정제가 덜 되고 첨가물의 색소가 적고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들이죠. 그래서 제철 과일이나 채소, 그다음에 육류 중에서도 가공이 덜 된 음식들, 그래서 자연에 가까운 음식들, 정제가 덜 되고 자연의 색깔과 자연의 미각을 가지고 있는 진짜 음식들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자, 가공 음식이 아니고 날 것 그대로의 음식을 좀 먹는 비율을 점점 더 늘려가자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풍부한 섬유질입니다. 섬유질은 우리 몸의 혈관과 장을 청소하는 청소부입니다. 씹히는 맛이 있어야 됩니다. 저항성 전분이라는 것 자체가 몸속에서 잘 흡수가 되지 않고 장까지 내려가서 장에 있는 불순물들을 끌고 내려가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화작용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섬유질이 들어가게 되면 밑으로 내려가는 힘으로 인해서 우리 위 운동, 소화불량 운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제 소화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을 때는 섬유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때는 조금씩 먹으면서 양을 늘려주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30g 정도의 섬유질을 먹으라고 하는데 살펴보면 주변에 10g도 드시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풍부한 섬유질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수분이죠. 우리 장은 젖어 있는 것, 촉촉한 습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장 안의 표면을 뭐라고 합니까? 점막이라고 하죠. 점막의 특징은 촉촉한 수분으로도 덮여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의미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먹으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소변의 색깔이 맑고 투명하게 놓일 때까지 수분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8컵 이상은 시간 날 때마다 드셔주십시오. 아침에 직장에 만약 출근하는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물 1리터 정도를 받아서 점심시간 전까지 비우고 점심시간이 끝나면 또 1리터를 받아서 그렇게 되면 하루에 2리터를 채울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는 훌륭한 지방을 먹어야 됩니다. 자, 지방이 다 해로운 건 아니에요. 지방은 우리 몸의 완충 역할, 보호 역할, 에너지 저장 역할을 해주는 가장 소중한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트랜스 지방이나 너무 많이 가공된 지방들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중성지방이 되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되죠. 대신 우리 좋은 지방, 아까 제가 진짜 음식에 가까운 자연에 가까운 지방들,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여러 가지 식물성 기름이나 견과류, 생선 같은 음식들을 충분히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위점막을 구성해주고 위점막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지방이 좋은 지방입니다. 그리고 위와 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식사법을 가져야 됩니다. 절식해야 되죠. 우리가 음식을 가식하게 되면 위와 장이 굉장히 부담을 가지게 되죠. 가식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 자체도 굉장히 늘어나면서 부담을 가지게 되고 위산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가식을 했을 때 소화되지 않은 음식들이 장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 음식물의 찌꺼기나 음식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독소들이 장을 공격하고 장누수 증후군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절식 먹지 않게 중요한 것이 천천히 먹기입니다. 다소 이제 많은 양의 음식을 먹더라도 우리가 천천히 먹는다면 위나 장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자, 천천히 먹으려면 꼭꼭 씹어 먹어야 됩니다. 한 번 음식을 먹을 때 적어도 30분 이상 꼭꼭 씹어서 액체가 될 때까지 소화를 시켜서 분해를 시켜서 내려보낸다. 그런 생각으로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소화불량이나 장누수 증후군 같은 상당히 많은 질병들, 소화기관의 기능 저하가 빨리 먹는 습관 때문에 일어납니다. 작식, 제가 항상 주장드리죠. 꼭꼭 씹어 먹기만 실천하셔도 위와 장에 가는 부담의 절반 정도는 줄일 수 있습니다. 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사실 소화불량이 있으신 분들이 위산 저해제, 왜냐하면 속이 쓰리니까 쓰는데 그러면 소화불량이 더 악화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음식물이 소화가 안 되고 흡수가 안 돼서 생기는 문제인데 위산 저해제를 써버리면 오히려 더 소화가 안 되겠죠. 소화를 시키지 못해서 위산이 많이 나왔는데 그걸 이제 위산 저해제를 먹어보니까 또 소화가 안 되면서 악순환의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는 이 소화 기능을 도와주는 효소가 풍부한 음식, 우리는 굉장히 좋은 소화효소 풍부한 음식 가지고 있잖아요. 김치와 된장 정도를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사골육수, 우리가 즐겨 먹는 사골육수 같은 음식 같은 경우도 위벽이나 장벽에 결손된 부분을 막아주고 충분한 영양소, 단백질을 공급하는데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간혹 속이 굉장히 쓰리거나 장누수 증후군으로 인한 전신염증인 증상이 있거나 소화불량이 있으신 분들은 사골육수 같은 음식들을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움직이고 움직이라. 위가, 장이 움직이지 않고 정체되어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스트레스가 많고 운동량이 부족한 분일수록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음식물에 있는 여러 가지 독소나 찌꺼기가 위와 장에 부담을 주고 위벽과 장벽을 공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움직인 만큼, 걸은 만큼 우리 위와 장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시간 날 때마다 아무리 적어도 7,000보 이상은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이제 나쁜 것을 멀리해야 되겠죠. 위와 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 한 4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담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술도 가음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하죠. 스트레스가 많으면 위와 장이 멈췄습니다. 위산이 많이 분비됩니다. 장에는 독소가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위와 장이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가장 대표적인 중에 하나가 야식입니다. 위와 장도 쉬어야 되거든요. 쉬지 못하게 하는 거죠. 24시간 일을 시키는 거죠. 혹사시키는 거죠. 자, 위와 장이 싫어하는 이 4가지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황금 비율을 지켜주시면 위와 장이 보호가 될 수가 있죠. 적탄, 적당한 탄수화물, 충분한 단백질, 다식, 많은 식이섬유, 적탄, 중단, 다식, 그리고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복합 탄수화물로 혈당 지수가 낮고 장성 전분이 많으면서 영양소가 풍부한 자연 그대로의 정제가 덜 된 탄수화물을 드셔주시자는 거죠. 흰색을 가급적 멀리하고 천연색에 가까운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위와 장의 동지를 같이 우리가 섭취해주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죠.
위와 장에 든든한 파트너를 섭취해 주십시오.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자기에게 맞는, 자기 장내 세균수가 잘 어울릴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해 주시고요. 장루수증후군, 장에 염증이 있으면서 계속해서 복통과 설사가 있으신 분들은 글루타민이 풍부한 음식들을 드셔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글루타민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연 자체가 설사나 장염이 굉장히 잦은 분들의 장벽을 보호하고 재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자 8mg, 남자 11mg 하루에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양소들이 풍부한 음식들을 드셔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와 장을 보호하는 10가지 방법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자기가 실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씩이라도 더 실천해 간다면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건강의 통로, 위와 장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어주실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